예언제이보 맨시티와 케인의 이적 딜이 무산된 이유가 알려졌다. 맨시티는 이전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의 케인의 이적료로 보장 금액 7,500만 파운드에 옵션 2,500만 파운드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내가 1,200억 주고 케인이 잘하면 나중에 몇백억 더 챙겨줄게 하고 레베에게 제안한 것이다. 맨시티는 이후 바로 잭 그릴리쉬를 1,600억에 떡하니 계약 발표해버렸다. 이건 사실 2,500억을 내건 레비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모욕적인 제안이었고, 애초에 이렇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그것도 스크루지 레비를 열받게 만들 줄 뻔히 알면서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했다는 건 맨시티는 처음부터 케인을 적극적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사실 잭 그릴리쉬는 영국 국적이란 공통점 외에는 케인과 어느 하나 비빌 수 없는 수준의 선수다. 메시와 손흥민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레벨의 차이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케인은 최근 10년 사이 3번의 EPL 득점왕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이고, EPL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한 역시 단 한 명의 선수이다. 지난 월드컵 득점왕이었으며 50년 만에 유로 결승에 영국을 올려놓은 선수이다. 한마디로 영국 최고의 선수이며 EPL 최고의 선수라는 데는 스탯이나 영향력 어느 면으로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또 EPL은 유럽 프로 축구리그 전체의 2배가 넘는 중계 권료를 벌고 있으며 구단 가치의 합 역시 타 유럽 프로리그 전체보다도 높다. 이렇듯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지난 10년간 최고의 선수였다. 이런 선수라면 네이마르가 바셀에서 PSG로 옮기며 받은 2,200억의 이적료 이상을 받는 게 당연하며 8년간 32골을 넣은 그릴리쉬가 1,600억이라면 케인은 그 2배를 받아도 크게 높은 금액이 아닐 것이다. 또 넘쳐나는 이선 자원인 그릴리쉬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희소 자원이 된 정통 9번 공격수란 장점, 나이 역시 이선 자원에 비해 수명이 훨씬 더 길다고 볼 수 있는 스트라이커란 포지션을 고려할 때 불과 2살의 차이인 그릴리쉬에게 나이적인 장점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루카쿠가 역시 1,600억의 첼시로 이적해온 점 등 올여름 EPL의 이적 상황을 볼 때 맨시티가 케인에게 1,200억의 이적료를 제시하고 게다가 모욕적으로 케인이 와서 잘한다면 몇백억 더 챙겨준다는 식의 어이없는 제안을 한 것은 케인을 처음부터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토트넘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이용 레비에게 한번 아님 말고식에 찔러보기 정도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었던 듯하다. 이후 레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3,000억의 긴급자금을 수혈, 이후 맨시티에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케인을 살 생각이 별로 없었던 맨시티의 의도를 레비가 파악, 불쾌함을 느꼈기에 아예 협상의 문을 닫았던 걸로 파악된다. 뭐 이후 금액을 다시 올려 제안했다곤 하지만 이 역시 레비가 원했던 금액이 아니었고 또 그다지 적극적인 제안도 아닌 언론을 통한 블로핑이 성격이 강했다고 보여진다. 맨시티는 토트넘의 공궁함을 이용 즉석 복권이나 긁어볼까 하는 식이거나 레비를 놀려먹는 정도의 관심 외에는 딱히 케인을 살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아마도 올 겨울이나 내년 맨시티의 성적이 추락하고 홀란드 역시 맨유에 빼앗겨 케인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면 맨시티는 레비에게서 얼마까지 알아봤어? 하며 최소 3,500억이란 계산기에 찍힌 가격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본다면 하나 희한한 점이 있는데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EPL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의외로 인기가 없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이 둘이야말로 살라와 더불어 최근 5년간 EPL에서 가장 기복 없이 에버리지 플레이를 해준 선수들이며 또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잘하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이고 마케팅적으로도 아시아 최고의 선수이며 영국 국대 주장으로 영국 내 가장 사랑받는 선수인데 왜 인기가 없고 그릴리쉬 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는지 정말 미스테리이다. 결론적으로 케인과 소니의 케미는 향후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쭉 볼 수 있을 듯하다.